아, 아, 아.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평면 좌표에 대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평면 좌표. 자, 평면 좌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잠시만요. 선 두께를 조정을 하고, 이제 첫 번째, 평면 좌표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우기 앞서서 일단 수직선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때 함수를 배우면서 처음 배웠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수직선이라고 그래갖고 한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그거에 대해 복습을 해봅시다.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직선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 점 PA와 점 QB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얘기를 해요. D. 그랬을 때 이 D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리 D는 바로 절대값 B 빼기 A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실생활에서 길이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이는 양수다 라는 조건이 무조건 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좀 있어요. 여기가 원점, 즉 0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쓸까요? 0. 여기가 A, 2, 그 다음에 여기가 B, 5라고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분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분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그러면은 요 사이의 거리가 바로 D라고 불리는 게 되겠죠.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거는 이 길이가 얼마예요? 5에서 요 길이인 2를 빼면 그럼 요 길이는 자연스럽게 3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자신 있게 바로 얘기를 합시다. 바로 어떻게? 거리 D는 절대값 5 빼기 2 또는 절대값 2 빼기 5. 절대값이 붙음으로써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든 큰 상관은 없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리는 얼마? 바로 3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상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얘를 잠깐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지우고 새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좌표평면상의 좌표평면상의 거리라고 주어져요. 좌표평면상의 거리는, 자, 글씨가 엉망이네요. 이게 액정 태블릿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좌표평면상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요쪽이 x축, 그 다음에 요쪽이 y축이다 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 두 개를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점 하나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점 하나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왼쪽 아래에 있는 점, 요 점에 x점 또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y점에 해당하는 걸 각각 x1과 y1, 그 다음에 얘는 x2와 y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점은 a, x1, y1, 이 점 b, x2, y2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두 점의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아이고 이거 뭐야? 자, 이렇게 그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거리를 구하게 될 건데, 이 거리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주어지고, 여기도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의 거리가 얼마가 돼요? x2 빼기 x1,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거리는 y2 빼기 y1,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d는 루트, 자, x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의 제곱, 즉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의 제곱, 즉 y2 빼기 y1의 제곱, 이게 바로 좌표 평면상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 평면상의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 걸 하기 전에 예시를 안 들었었네요, 이걸. 자, 두 개의 점과 점을 찍을 거예요. A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할까요? 1,2. B점을 마이너스 2,4라고 합시다. 이 점과 이 점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바로 풀면 좋지만 우리에게는 시험을 실제로 보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D는, 자, 두 개의 점 중에 어떤 거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우리는 A점을 기준으로 잡겠어요.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 요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뒤에 거 똑같아요. 2에서 4를 뺍니다. 순서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 달라도 계산값 똑같이 나오지만은 앞으로의 모든 규칙을 위해서 A점 X 좌표에서 B점을 뺐으면은 A점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빼는 걸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을 썼어요. 그럼 루트 13이다. 그러면은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3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좌표평면상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필기를 따로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선 정리라는 겁니다. 중선 정리. 일종의 뭐 공식과 같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기도 한 건데요. 잠시만요. 자, 얘는 바로 식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혹은 cm의 제곱이라 쓰기도 해요. 상관은 없어요. 이게 무슨 식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실제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선 모양이 잘 나오지 않는데 선을 그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형에서 선, 직선 이렇게 주어지네요.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요거는 잠시만요. 한 바퀴 돌리고 다시 그을게요. 자, 이렇게 직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요. 자, 두 개의 직선을 좌표 평면이라고 잡았을 때 점을 잡을 거예요. 여기에 같은 거리에 점이 있어야 되니까 잠시만요. 이제 좀 제 거리를 직접 재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위치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을 각각 B, 얘를 마이너스 C, 0,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하고요. C, 0이라고 점을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A라는 점을 찍고 얘를 소문자 A, B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M이라는 점이 하나 남았네. M은 뭐냐면 원점에다 잡을 거예요. 여기를 M 하고 0, 0 하고 잡아줄게요. 왜냐면 이 식은 일종의 이렇게 처리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AM, BM, CM, AB, AC 해당하는 선들을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었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컸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컸어요. 자, 그럼 이제 직선이 만들어졌죠. 직선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바로 선분 AB의 제곱은 무엇이 됩니까? 선분 AB의 제곱은 방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듯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를 없애면 되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이 두 개는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랑 더하기 A제곱 빼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제서 얘랑 얘가 지워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일단 A제곱 더하기 AC제곱 요걸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M의 제곱은 뭘까요? AM의 제곱은 자, M은 원점과 같은 0,0이에요.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BM의 제곱 또는 CM의 제곱은 자, BM과 CM의 거리는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 거리는 얼마입니까? C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C제곱이다 라는 평가를 얻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는 여기 있는 이 식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뭐예요?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 또는 CM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둘 다 좌변도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우변도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실생활에서
뭐 실생활에 여러분 문제 푸는데 외우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보면 적잖이 당황합니다. 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 방법을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방법이 되게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뭐다? 얘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A, B, AC, AM, BM 4개의 값 중에 3개 정도를 줍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혹은 뭐 무게중심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분점 외분점 이게 타블릿이 글씨 쓸 때 생각보다 좀 불편합니다. 무게중심. 자, 물론 중점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근데 내분점과 외분점이라 얘기를 하는 거면은 일단 얘도 기본적으로 수직선과 좌표평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내분과 외분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내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내분은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점이 주어집니다. 여기 A, A, 여기 B, B. 근데 여기 가운데 P, X라고 값을 줘봅시다. 그러면은 요 기와 여기를 P가 M 대 N으로 내분하였다. 즉,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안에서 잘랐다 라는 얘기랑 같아요. 내분은 AB, 선분 AB를 가운데서 잘랐다 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AP의 길이 AP 대 BP의 길이는 M 대 N으로 잘랐다. 이게 방금 우리가 생각한 내분입니다. 그럼 AP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AP의 길이는 바로 X 빼기 A가 됩니다. 왜? X가 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지 않고 그냥 X가 오른쪽에 있어서 X 빼기 A라고 계산한 겁니다. 자, BP에서는 B가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B 빼기 X가 돼요. 얘가 바로 M 대 N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가운데 건 가운데 것끼리 밖에 건 밖에 것끼리 비례식을 풀어보면은 MB 빼기 MX는 NX 빼기 NA가 됩니다. 그럼 이제 X끼리 다 넘겨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M 플러스 N의 X는 MB 플러스 NA가 돼요.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 내분점 X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내분점의 공식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내분점의 공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으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두 번째로 바로 외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외분은 뭘 얘기하느냐? 외분도 봅시다. 자, 외분은 또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A란 점 A와 B란 점 B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Q 하고 이걸 Y라고 할까요? 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Q 값에 해당하는 저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여기까지 오는 길이의 B가 M 대 N이더라. 자, 이때 QY 값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똑같아요. 뭐냐?
바로 선분 AQ의 길이 대 선분 BQ의 길이는 몇 대 몇? M 대 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M 대 N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Q의 길이는 또 네, 잘못 썼네요. AQ 길이는 절대값도 뺍시다.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바로 Y 빼기 A예요. 왜? Y가 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Y 빼기 B예요. 이게 몇 대 몇? M 대 N이에요. 그럼 얘도 안쪽 것끼리 바깥쪽 것끼리 곱하면은 NY 빼기 NA는 MY 빼기 MB입니다.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바로 M 빼기 N의 Y는 MB 빼기 NA가 돼요. 정리를 하자면 Y는 M 빼기 N의 MB 빼기 NA라는 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 수직선상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공식을. 얘가 외분의 공식이다. 그럼 사실 유도하는 거는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잘 물어보질 않아요. 시험에서 잘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실질적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좀 더 쉽게 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내분, 외분을 쉽게 하는 법. 자, 내분을 쉽게 하는 법이라고 주어졌는데 일단 내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 이렇게 주어졌다 칠게요. 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할게요. 혹은 외분할게요. 라고 식이 주어져 있겠죠. 내분할게요. 혹은 외분할게요. 라고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 B 라고 불리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은 자, A, B를 M 대 N으로 한다. 그랬을 때 점 A가 X1, Y1 점 B가 X2, Y2 라고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분의 순서대로 점을 놓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내분점을 구할 때는 일단 M 대 N으로 내분하고 AB가 주어져 있다. 그럼 M 대 N을 먼저 위에다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선분의 순서에 맞게 점을 씁니다. AB이기 때문에 X1, Y1을 쓰시고요. X2, Y2를 씁니다. 맞죠? 이렇게 쓰고요. 자, 내분일 경우 플러스, 외분일 경우 마이너스로 보게 되는데 내분 값을 구하자면 바로 M 더하기 N 일단 두 개를 더해요. 그리고 M과 반대편에 있는 X2를 곱합니다. M, X2 내분은 계속 더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느냐? 확장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매직펜 바꿀 수가 없나 보네요. 자, 색상 선택 있다. 자, N은 요 X1과 곱하게 됩니다. 빨간 게 먼저고 파란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N X1 이렇게 돼요. 자, 아직 그 좌표평면상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분점을 구할 때는 X는 X끼리 따로 계산을 하고 Y는 Y끼리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빨간색이 먼저니까 M이랑 Y2 M Y2 더하기 N이랑 Y1 N Y1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분점이에요.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기억하라 했죠? 내분점은 더하기, 외분점은 마이너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 했는데, 외분점은 m 빼기 n입니다. 두 개를 빼요. 그리고 위의 순서도 똑같아요. 빨간색을 먼저 합니다. m x2 대신 빼기가 들어오고 n x1 하고 들어와요. 즉 빨간색 먼저 파란색 그 다음이란 거는 이제 계속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y 값은 똑같습니다. m 빼기 n에 m y2 빼기 n y1, 빨간색 먼저 파란색이 두 번째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3대 2로 내분. 그 다음에 a점은 1,2, b점은 6,12라고 할게요. 자, 3대 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쓸게요. 3대 2, 그 다음에 AB이기 때문에 1,2, 6,12라고 썼어요. 그럼 내분점은,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자, 봅시다. 색깔을 빨간색 바꿔. 3이랑 6이랑 먼저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18 더하기, 그 다음에 2랑 1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값은 똑같이 5분의, 그 다음에 색깔이, 자, 3이랑 12랑 곱해요. 그럼 얼마? 36 더하기, 그 다음에 2랑 2랑 곱해요. 얼마? 4. 그럼 5분의 20이니까 결국 얼마? 4, 그 다음에 5분의 40이니까 8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분점이다 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내분점을 빠르게 구하는 거고, 외분점의 경우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들과 여기가 바뀌어야겠죠. 왜? 외분점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여기가 5가 아니라 3-1, 여기도 3-2, 그러니까 3-2, 3-2가 나와서 1이라고 주어져 있고, 18 빼기 2, 36 빼기 4처럼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변형이 되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외분점을 쉽게 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얘가 BA다 라고 주어져 있었으면은 그때 점의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부분을 지우고 만약에 BA다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게요. 만약 여기가 BA라 라고 주어져 있었으면은 3대 2고 6,12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2를 쓴 다음에 같은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던 거예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따져야 한다. 왜? 점에 쓰는 순서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쉽게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과 외분을 각각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고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분과 외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또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을 지금 다 계산한 상황에서 점을 또 두 개를 찍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내분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B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또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x좌표와 y좌표 해당하는 걸 그렸고요. 다시 여기와 여기 또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잇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를 x1, 여기를 y1, 여기를 x2, 여기를 y2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내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 했을 때 a, b와 m 대 n으로 내분된 점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얘를 p라고 할게요. 이 p점은 바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를 자,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런 삼각형 안에서 삼각형을 닮은 형태로 잘라냈습니다. 닮은 형태로 잘라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각도가 똑같죠.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똑같고,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동일각으로 똑같아요. 각각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고 직각이에요. 즉 삼각형이 요 세 개가 닮음이란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얘를 p를 x, y라고 했을 때 여기는 x 빼기 x1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x2 빼기 x예요. 즉 여기 길이가 x2 빼기 x라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P점의 x좌표는 이거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m 대 n으로 내분한다.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m, 여기를 n, 여기를 q 라고 각각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 P점의 x좌표는 am 대 mn, 이게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연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식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y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y2 빼기 y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y 빼기 y1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도 y 빼기 y1이란 건 당연해지겠죠. 그러면 y는 바로 이겁니다. y는 그러니까 P점의 y좌표는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뭐가 되느냐? BQ 대 NQ 대 자, NQ 대 BQ가 몇 대 몇? M 대 N이구나. 이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로 찾아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아까 배웠던 좌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P, X, Y는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M 더하기 N에 MX2 플러스 NX1 콤마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분점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도형을 일단 그려봅시다. 직선을 먼저 그려보고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잠시만요. 자, 외분점을 그려볼 건데요. 이쪽이 x좌표, 이쪽이 y좌표입니다. 그랬을 때 점을 찍고 여기에 A점, 여기에 B점이라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형을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x좌표는 이렇게 이 뭐야 이거 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얘도 각각의 x좌표가 요거랑 요거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외분하는 점이 어디 있을 거냐, 외분하는 점이 쭉 뻗어나가서 요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요쯤에 여기서부터 쭉 그랬을 때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각각의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자, 이제 점을 좀 써보면은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Q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Q점은 여전히 x, y라고 쓸 거고요. A점과 B점은 각각 x1, y1, B점은 x2, y2 라고 쓸게요.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얘도 점선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좌표와 이렇게 되는 것과 자,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엄청 크죠. 근데 이 삼각형도 세 개가 어떻게 돼요? 닮음이에요. 닮음이라 주어질 거고요. 여기를 Q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MN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삼각형 ABR과 삼각형 AQN, 그 다음에 삼각형 AQBM은 닮음이에요. 세 개가. 그래서 요 길이와 여기가 M, 요 길이가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길이도 M 대 N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M 대 요 길이가 N 하고 나올 겁니다. 맞죠? 요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뭘 찾느냐? 결론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A 잘못 썼다. 자, A N 대 R N은 M 대 N이다. 맞죠? 이건 X좌표 얘기하는 겁니다.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Y좌표는 QN 대 QM은 M 대 N이다. 요걸 갖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요 두 개를 갖고 이제 X좌표, Y좌표를 각각 구하게 되면 Q X, Y는 바로 M 빼기 N의 MX2 빼기 NX1, M 빼기 N의 MY2 빼기 NY1 이란 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분점 편하게 구하는 공식에서 바로 알 수 있었죠. 맞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유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계산값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알아두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나오는 학교들마다 따로따로 얘기해. 이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과 중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로 중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중점은 쉽게 얘기해서 얘는 1대1로 내분하여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1대1로 내분. 1대1로 내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A란 점 x1, y1과 B란 점 x2, y2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점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해서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절반 값, 중간 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2분의 y1 더하기 y2. 이게 바로 중점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운데 모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요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쉽게 넘어가다 보고 이제 외부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게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무게 중심은 옛날 중학교 때는 삼각형의 오심이다 라고 해갖고 중학교 때 내심, 외심, 무게 중심, 그 다음에 수심, 방심 이래갖고 5가지를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방심이란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제 삼각형의 오심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배우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따로 배우고 외심 따로 배우고 무게중심 따로, 그 다음에 수심은 거의 잘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이제 수심이란 단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수직선의 교점, 그러니까 수선의 교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수직선이 아니라, 수선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점에서 대변에, 그러니까 대변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에 직각이 되게끔 내린 직선을 얘기해요. 그것들을 전부 다 삼각형에서 3개를 내릴 수 있는데, 내렸을 때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고요. 수직 이등분선이 뭔지 모르는 학생도 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바로 이 중점과 관련된 거예요. 중점, 그러니까 3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뭐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크게 그렸습니다. 삼각형을 크게 그렸고요. 삼각형이 크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바로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등분선의 교점. 이등분선의 교점이라 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한 꼭지점에서 삼각형이 이등분이 되게끔 처리를 합니다. 2등분인가요? 여기가 2등분이겠네요. 잘못 그렸나? 마무리가 잘못됐나 보네요. 다시 지울게. 한번 지우고 다시. 왜 영역 선택으로 넘어갔을까? 자, 한 꼭지점에서부터 2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 꼭지점으로부터 2등분, 자, 요쯤 된다고 할게요. 그냥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 더 해야겠죠. 여기서 쭉 와서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빗나가긴 했는데 그렇게 티는 안 나네요. 그럼 여기도 절반으로 갔다.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예요? 무게중심의 특징은 여기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와 여기의 넓이가 뭐다? 같다. 근데 여기와 여기의 넓이도 같다. 뭐? 삼각형이 무게가, 그러니까 넓이가 6등분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변은 2등분이 되고 있고요. 길이의 비는 2대 1이고 이쪽도 2대 1, 이쪽도 2대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성질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잘 쓰이잖아요. 그리고 A x1 y1 B x2 y2 C x3 y3 라고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을 여기 이거라고 했을 때 얘를 px, y라고 합시다.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세 개를 더해서 뭐 하면 됩니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점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3개짜리니까 3개다. 실제로 무게중심을 증명을 할 때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A와 요 중점 구한 다음에 여기가 2대 1이 내분되는 점을 구했을 때 무게중심이 나온다 라고 해서 실제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다?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해 줄게요. 자, 이로써 점과 좌표 단원에 해당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마치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따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